제가 있는 곡성 이야기 잠깐 할까요? 이름이 되게 길어요. 행복학습 공동체 지원센터.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왜 그러면 이 행복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그 공동체는 학습이 없으면 공동체가 안 된다라는 이름의 행복학습 공동체 지원센터거든요. 어떤 분들은 평생학습 하시는 곳인지 알고 있지만 공동체 지원센터입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이야기는 주민이 만드는 마을 돌봄이에요. 어, 그 되게 예쁜 이름을 지으려다가 이게 제목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림책 두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권은 이제 같은 작가의 그림책이고 같은 출판사입니다. 이해란 작가가 그린 그림책 중에 우리 가족입니다와 뒷집 준범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잠깐 이야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그림책에는 보시니까 여기 책 그 표지에 뭐가 보이나요? 신흥 반점이라고 하면 반점이라고 해서 짜장면 집이 나오겠죠. 이 짜장면 집에 두 부부가 살고 아이들 한 가족이 삽니다. 애석하게도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고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고 아이들은 늘 그러니까 할머니가 싫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어디 가시는지 보고 이제 가족이 함께 하는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할머니가 또 이제 나가셨다 길을 잃으셨어요. 온 가족이 이 할머니를 찾아다니다가 할머니를 찾고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 가족입니다라고 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두 번째 책은 이제 뒷집 준범이라는 책이에요. 뭐가 보이세요? 책 표지에 되게 작은 집이 빌라 두목에 있는 되게 작은 집이 보이시죠? 조만간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뒷집 준범이라는 책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작은 창문이 하나 보이죠? 작은 문이 여기가 이 집 대문이에요. 이 집 대문이고요. 이 아이가 저기 가족이 엄마 아빠가 일을 나갔을 때 항상 문을 잠그고 가세요. 그래서 아이 혼자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작은 창구로 보는 세상이 달라요. 어느 날 친구들이 준범아 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문으로 친구가 오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이웃들이 같이 짜장면을 먹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책입니다. 아마 오늘 돌봄에 대한 이야기에 딱 맞는 두 권의 그림책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권이 마찬가지지만 가족에게만 과연 이것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좀 이게 좀 보면서 제가 좀 골랐거든요. 70년대, 60년대, 이제 60년대 그 영화를 많이 보셨던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게 다들 젊으셔가지고 60년대 영화를 보다가 60년대 핫한 영화가 있었어요. 제일 인기 있던 영화가 뭐였는지 지금도 그 기록을 깨기 어렵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60년대 엄마 하늘 아래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 더 인기가 있었다. 미워도 다시 한번. 혹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영화에 보면은 여성들이 그 이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나와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여성 좀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90년대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영화가 혹시 뭔지 아세요? 어, 갑자기 영화 갑자기 82년생 김지영. 이게 뭐냐면 그 흐름이 바뀌어요. 돌봄이라고 하는 돌봄의 주체와 이것을 좀 바꾸려고 제가 이 영화와 두 권의 영화와 두 권의 책을 좀 설명하고 혹시 이 프로그램 보셨나요? SBS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 혹시 이 프로그램이 요리 프로그램일까요? 요리 프로그램일까요? 토크쇼일까요? 토크쇼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밥은 매개예요. 그죠? 밥을 매개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예요. 이걸 요리 프로그램으로 착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자, 오늘 핵심입니다. 과연 여기서 돌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밥이라고 하는 매개, 뭘 매개로 해서 돌봄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돌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업, 아까 그 이제 서정민 센터장도 말을 했지만, 각 지자체에서 돌봄 이슈가 되고, 마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돌봄 사업들을 쏟아냅니다. 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거기다가 마을 공동체에서도 돌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복지과에서, 그리고 이제 그 농번기에 이제 급식을 주는 급식 사업까지로 진행이 되죠. 다 똑같이 돌봄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농번기에 오는 급식이 좀 부족하면 복지과에서 있는 돌봄을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을 공동체에서 또 하나 다 받고, 같은 사업인데 똑같이 나눠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 돌봄이라고 하는 사업이 도대체 뭘까라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자, 이게 그 이제 이게 인천형 지역사회 돌봄 모델 개발을 했던 곳이 있어요. 자, 아까 나왔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가운데 마을 공동체 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국가 돌봄 사업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가족 돌봄, 그 사이에 공동체 돌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동체 돌봄의 영역은 딱 이 사이. 이 공동체 돌봄의 영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 공동체,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이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순서가 있어요. 자, 공공과 사적인 영역의 가운데 주민조직, 마을 공동체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완전히 이제 공공적인 영역이 주민자치의 지역보전협의체 구조의 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공적인 돌봄과 그 다음에 이 공과 공이 이제 다르 아예 이제 그 국가에서 하는 돌봄과 사이에 복지법인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다들 통합이 돼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돌봄이 맞냐 안 맞냐, 공동체 단위 돌봄이 맞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그러다 보니 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돌봄이 사업이라고 들어오면서 마을 공동체에서 그 책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게 돌봄 자체가 누군가를 돌보다라고 하는, 정말 이게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이걸로 되면서 과연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돌봄까지 다 떠맞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돌봄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돌봄을 받는 사람이 있고, 딱 그 돌봄의 용어 자체가 그러죠. 그러다 보니 이용자가 있고 제공자가 있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한쪽은 돌봄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공동체의 국가적인 돌봄과 마을 공동체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마을 공동체는 우리가 늘 말하죠.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자, 누군가는 자꾸 나는 돌봄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약간 후회성을 받게 되고, 한편 누군 나는 제공을 해줘야 돼라고 하는 제공의 입장이 바뀌는, 여기에서 약간의 이제 사람의 이제 인식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하는 이 마을과 사적인 영역과 마을 공동체 영역을 보면은 돌봄은 제3의 길이라고 해요. 누군가 제공을 해주고 누군가는 제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돌봄이라고 하는 제3의 섹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국 하면 사실은 복지 공동체 최고인 나라죠. 복지 공동체 최고 나라예요. 최고인 나라에서 코로나 이후로 이 복지의 영역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복지재단, 그리고 병원을 위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만, 복지에 돈이 쓰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것이 이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계속 기위기가 되고, 사람들 이용자가 떨어지기 시작. 계속 지금까지 누군가는 제공을 해주고, 누군가는 제공을 받는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게 아까 말하는 마을 문제의 해결로 들어갔어요. 왜 그걸 이용하지 않을까요? 라고 직접 거기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을 하셨냐면, 자, 첫 번째,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 시설에 있고 싶지 않다.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는 평생 여기서 살고 싶지,
내가 있어서 뒷방 늙은이처럼 보내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첫 번째. 그래서 독립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나는 누군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지. 내가 그 기간의 시설에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건 정보를 갈아주거나 은행을 같이 가줄 친구가 필요한 거지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둘째, 그래서 나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맞는 친구가 필요하다.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맞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나의 오래된 지혜를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성장하고 싶다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지 예산을 줄이고 공동체 예산을 늘어났다고 하는 게 지금 영국의 흐름입니다. 자, 이거 영국이 이렇게 했으면 다른 나라도 어떻게 될까요? 다 따라하죠. 다른 나라도 다 따라하죠. 자, 우리나라로 왔어요. 우리나라로 여기 왔어요. 아, 이쪽으로 흐름이래. 라고 보면서 여성가족과나 모든 것이 복지의 산으로 공동체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되지 않고 오기 때문에 자, 이게 여성가족과 사업인지 공동체인지 복지관인지 이게 다 뒤섞여 버리는 영역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마을에서 사람들이 복지시설로 가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공동체 주체가 필요한 거예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동체 주체가 필요한데 아까 이제 말했죠. 뭐 하라고 하면 무조건 주민협의체를 만들래. 뭘 하는지도 모르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반찬을 만들고 계세요. 그 주민협의체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거야. 우리가 만든 공동체 영역의 돌봄은 반찬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게끔 친구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각자 마을마다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반찬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맞는 주민협의체는 어떤 공동체를 해서 이것을 할까가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예시예요. 여기 광주분이 안 계셔서 제가 광주 이야기를 할게요. 나쁜 이야기 때문에. 광주에서 돌봄 사업이 나왔어요. 돌봄 사업이 나왔는데 매년 거기가 육아 돌봄, 어린이 돌봄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매번 돌봄 사업이 끝날 때쯤은 사업비를 다 못 쓰세요. 그래서 그 돌봄 사업이 어디 고아원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봤어요. 그 마을은 아이들이 없어요. 그 마을은 아이들이 없고요. 대부분의 60대 이상의 오래된 골목이에요. 오래된 골목인데 육아 돌봄을 하겠다고 봤더니 그 마을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살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마을에 맞는 돌봄을 찾아야 되고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돌봄 프로그램만 나와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너무나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대표 없는 회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민 커뮤니티를 만들 때, 자, 위원장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완주에 보면은 대표 없는 회의가 있어요. 대표 없는 회의가 뭐냐면, 이 문제를 공감하는 사람을 모여주세요. 이 문제 공감하는 사람 몇 명이 모여주세요. 그래서 이 회의를 진행하면은, 한마디로 그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회의비를 지급을 하는 거야. 다과비를 지급하고 뭐를 지급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까지 만들어내는데 계속 회의에 대한 주체를 지급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다음에 공동체로 할 수 있게끔 원주 이제 문화도시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 회의인데 굉장히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펼쳐졌어요. 전국적으로. 자, 대표 없는 회의가 너무 좋대라고 하면서 모든 이제 회의를 하긴 해요. 회의를 하긴 했는데 주제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큰 건 대표 없는 회의를 만드는 건 뭐냐면 주민 주체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 주민 주체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 보면은 야마자키로의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야마자키로의 커뮤니티 디자인이 대부분 여기서 뭐라고 나뉘어요. 이제 제가 오늘 책 소개를 볼 거예요. 커뮤니티 디자인이 뭐냐면 여기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고 주민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라고. 여기도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재생 사업이에요. 맨날 용역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 거야. 그러다가 그것을 멈추고 주민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첫 문장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
10명이 할 수 있는 거, 1000명이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자, 공동체가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5명이 할 수 있는 거. 마을에서 5명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공동체 영역인 거고, 1000명이 할 수 있는 거, 10,000명이 할 수 있는 거, 국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열정이 넘쳐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해야 돼. 우리가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가 아니라, 단 5명이 할 수 있는 거. 마을과 함께 할 5명이라도 마을과 함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거야. 그 곡성에서 이번에 이제 마을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을 하시는 마을이 이제 처음 생겼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공동체 사업 없이 마을 돌봄을 하시겠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거기에는 반찬 배달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겠다. 식사는 우리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 우리 어르신, 우리 엄마한테 그냥 하루 세 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하는 건 우리가 할 역이 아니라 그거는 반찬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우리는 마을에서 친구를 찾아주는 걸 하겠다라고 마을 돌봄의 영역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어요. 저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생각이 괜찮은 거야.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을 다 멈춰주고 우리 애들도 이제 먹이기 힘든데 그 어르신들 먹이겠다고 이게 식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식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보는 이것이 바로 돌봄의 마을에서 돌봄의 영역이 아닐까 싶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례는 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학일동, 서울의 방학일동도 역시 돌봄 문제를 가지고 해서 우리 마을의 돌봄이 뭔지, 돌봄 서비스 공간이 부족한 건지, 사람이 부족한 건지를 찾아내서 하는 돌봄 사례여서 제가 이건 하나 가지고 왔고요. 여기 청춘발산, 광주에는 청춘발산이라고 하는 여기 마을은 발산마을 자체가 여기는 그 일신방직에서 예전에 일을 하셨던 여공들이 살았던 이제 오래된 마을이에요. 그분들이, 그 여성들이 이제 일신방직이 사라지고 공장이 사라지고 나서 내가 거기서 맨날 돌봄을 하다가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뭐냐면 청춘 샌드위치를 어르신들이 직접 팔아요. 이제 청춘 샌드위치를 팔아가지고 그 비용을 다시 거기 옆에 있는 광천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다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다시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제 청춘발산의 이미지고요. 여기는 창녕에 이게 뭐냐면 우리 돌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곡성에서 돌봄하면은 식사를 제일 많이 하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마을 분이세요. 우리 마을 분들 다 요리 하나씩은 다 하세요. 그것이 요리를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분이 그날 하루 미역국 하나를 끓이시더라도 이분이 주민 강사가 되는 거야. 나는 미역국을 이렇게 끓여라고 그 미역국 끓이고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민 요리상을, 주민 강사가 되시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손만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지혜를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요리책을 만들면 마을 레시피가 되는 거야. 마을 레시피 북이 되는 거죠. 곡성의 신흥마을은 여기는 뭐냐면 우리 맨날 그러죠. 밥할 때 보면은 여자 어르신들은 맨날 밥상 나르고 있고 남자 어르신은 앉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아예 식탁을 입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남자 어르신이 요리하는 날이 정해요. 돌봄 자체가 성평등 마을로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건 여기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글씨를 하나도 못 쓰셨던 분이 글씨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내 통장 갖기. 맨날 그 남편이 있어야 진행을 하시는 분이 내 통장 갖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양의 인생 필자학교. 여기 어르신들은 뭐냐면 나 예전에 뭐를 했어 라는 것들을 전부 다 스토리를 아까 제가 요리 레시피를 하는 것처럼 인생 필자학교 한 번도 학교를 가시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서는 다 마을의 박사님이세요. 마을의 박사님이고 젊은 친구들 가가지고 할머니들 이야기를 다 쓰시거든요. 말을 못 알아나 봐. 예전에 핫도그에 뭐 어쩌다는 말을 쓰는데 이제 간 청년들이 할머니 그 핫도그요? 그거 자체가 이제 할머니들이 내가 여기를 못 알아먹는 말이 나는 우리가 썼던 말이구나라고 굉장히 이제 청년들이 받았으면서 이제 했던 거고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내가 요리하는 거 아니고 피자래요. 피자 치킨을 제일 좋아하신대요. 네, 이렇게 이제 하셨던 거고요. 여기가 뭐냐면 이게 청소년이요. 사실 우리는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뭐를 프로그램 제공해줘야 돼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이 청소년 아이가 내가 보는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우리는 뭐 했을 때 재밌어요라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마을을 기획하는 이 장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아이 여기 보시죠. 맨 처음에 잠자는 아이. 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모습이 저렇습니다. 아이들은 잠자는 모습에서 점점 하면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가장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주체성을 갖고 주님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죠? 내가 배운 거를 다시 또 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것을 나는 계속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배웠으면 그걸 또 한 번 다시 나눠주는 게 바로 공동체의 선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성 우리마을 의료협동조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갈 돌봄은 오래된 관계가 끊이지 않고 농촌의 일상이 지속되고 당사자가 존중받는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이웃과 함께 건강을 도모하고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는 함께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고요. 이제 사례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두 센터장님 강의 참 좋았고요. 제가 같은 곡성에서 왔습니다. 곡성구는 서울 면적의 10분의 9에 해당합니다. 엄청 크죠. 아마 전국 분 단위에서 거의 몇 번째 내노라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도 주공면은 곡성군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면이에요. 11개 면 중에서 주공면이 제일 넓어요. 그래서 면적이 넓다고 해서 인구가 많은 건 아니죠. 인구는 아주 적습니다. 1,700명 정도의 인구예요. 주공면은. 그런데 면적은 제일 넓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행정에 영향이 미치기가 참 어렵고 지역 주민들끼리 뭔가 이렇게 주민자치회든 뭐든 하려고 할 때 움직여야 될 면적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가고 한다고 해도 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동네가 정말 허다하게 많습니다. 주공면은 28개 마을로 되어 있고요. 28개 마을에서 인구가 8명인 마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삼태마을은 제가 11년 전에 삼태마을로 귀농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33명이었어요. 지금은 78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최연소는 28살. 굉장히 재미있는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마을 이야기 플러스 제가 말하는 마을은 주공면, 면 단위의 이야기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제가 이 조합의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조합이 면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고 마을하고는 또 어떻게 연계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죽공농민 열린 도서관이라고 하는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하고 있어요. 이 작은 도서관은 2007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원래는 2004년도부터 마을에 그냥 작은 문고로 있었어요. 농민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문고였죠. 거기를 저희가 한겨레 문화재단하고 책 읽는 사회 책사연 쪽에 공모를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1층, 2층으로 되어서 1층에는 기본적인 어른들을 위한 도서가 되어 있고 2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 그다음에 작은 주방, 그다음에 만화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저희가 말이 시골에서 작은 도서관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봤자 책 빌리러 오는 사람 한 번도 없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뭐 장화 신고 일하다가 어떻게 도서관 문 열고 들어오기는 어렵죠.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사실은 말 그대로
겉으로 보기는 도서관이지만 마을의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점 공간, 문화 허브 공간이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뭐 해볼까? 짬짬이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아이들하고 이것저것 놀기도 했고 마을의 할머니들하고 모여서 전부 치면서 요리 교실도 만들어내기도 했고 젊은 여성들하고는 우리 젊이 없으니까 좀 품앗이 모임 좀 해볼까? 그래서 우리 집 내가 귀농해서 일도 잘 못하는데 일이 많아. 그러면 누군가 와서 일을 해주면 내가 10,000원에 이렇게 10,000원 정도의 돈을 지불할 수 있어. 돈이 아니라 품을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품앗이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 이걸 그냥 품이라고 얘기하기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대안화폐, 지역화폐를 자연스럽게 면 단위에서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그리고 여기서 그냥 도서관, 주공농민 열린 도서관이 지금까지도 가장 뭐랄까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농민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6년 차인데요. 농민인문학은 지역에서는 정말 보기 어렵고 듣기 어려운 강의들을 유치해 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지적 허영심도 있었어요.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우리는 도시로부터 이렇게 단절됐다는 왠지 이렇게 불안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상실감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여기서도 한번 만들어 보지. 그래서 한홍구 박사님도 불러서 강의를 듣고 윤병구 선생님 부안에 계시는 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전국에 있는 뭐 이렇게 괜찮은 강사님들 모셔다가 인문학 강의들을 쭉 들어냈어요. 그래서 한홍구 선생님 모셔서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럼 우리 정말 그 당시에는 평화의 소녀상 이렇게 건립 운동이 막 일어날 때였어요. 우리 곡성에서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서관에서 강의 듣고 나서 작은 추진단을 꾸려서 곡성에 평화의 소녀상까지 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쪼물락쪼물락 해놨던 것이 도서관입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2017년도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의 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의 삶의 교육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을 같이 키워내자.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라, 마을학교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도교육청 쪽에서 시범사업 할 때였어요. 2013년으로. 그래서 마을학교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게 마을학교니까 사업 좀 받아볼래? 하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저희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었어요. 네. 도서관 운영자가 뭔가 이렇게 사업비를 받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서로 돌아가면서 도서관을 지키고 돈이 필요하면 조금씩 모아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도에서 돈을 받아서 그 당시에 마을학교 예산이 2,000만 원이었어요. 1년에. 엄청 큰 돈이죠. 우리 같이 돈 없이 했던 데가 2,0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더럽 겁이 났어요. 괜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뭔가 조정하려고 하냐? 해서 저희는 안 받겠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거부했어요. 근데 2년 사업이거든요. 이게 마을학교 사업이 2년 후에 또다시 요청이 왔어요. 근데 2년간 다른 마을학교들을 한번 열심히 봤어요. 사업비를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마을학교 한번 해보자 해서 이때부터 2017년도부터 도교육청 함께 마을학교를 꾸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역 안에서 마을 주민들끼리만 했던 것들을 조금 더 교육에 대한 눈을 넓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죽봉면에는 초등학교만 있어요.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어요. 이 초등학교 학생 수가 당시에 지금 2017년도에는 54명이었어요. 그나마 좀 많죠. 근데 점점 줄고 있어서 한 2000년대 초반까지 2001년도까지 하고 33명까지 33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합반이 될 1, 2학년 합반이 될 위기까지도 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을학교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 안에 수업으로도 들어가고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그냥 마을 학교 주민들끼리만 학교 구성원들끼리만 했던 활동들을 마을 주민하고 같이 합시다 해서 학교 운동회를 마을 운동회로 좀 바꿔내기도 하고 학교 아이들에게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의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면 농촌 아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봤더니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조선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골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뭐 다문화 친구들이 많단 거나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을의 젊은 분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보다는 인근 읍으로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정말 지저분하고 힘들고 지긋지긋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농업, 농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가르쳐 보자. 그래서 농생태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태특화 전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죽곡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토종종자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씨앗부터 심어서 같이 키워서 요리해서 먹고 씨앗을 나눔하기도 하고 그리고 흙을 만드는 흙 속에 있는 생물 다양성도 보고 그 작물하고 같이 있는 곤충들도 들여다보고 하는 것들을 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서 나중에는 곡성군 생태특화 교육과정 연구회까지 꾸리게 돼요. 제가 그 연구회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죽곡초 수업이 괜찮다. 이거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곡성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도 이 생태특화 정원 수업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이 와요. 근데 아무나 가서 이 수업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곡성군은 미래교육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군하고 교육청이 같이 출연한 재단이에요. 거기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요. 우리 생태특화 교사 양성 과정을 만듭시다. 이거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는 우리 연구회에서 짤 때니까 예산 좀 주세요.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양성 과정을 만들었어요. 작년까지 해서 심화 과정까지 해서 23명의 교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곡성군 유초 중고의 15개 학교에 생태특화 선생님들이 정규 교과 수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일단 굉장한 발전이죠. 처음에 우리 애들에게 우리 농촌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했던 것이 결국엔 곡성군 지역화 교육과정으로서 생태특화 교육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연구회가 뭘 하고 있냐면요. 어제도 우리 회의하고 왔는데 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냥 이렇게 제주로서 거의 가요. 막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 가지고 아이들하고 만나고 뭐 순발력 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정규 수업이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네 분하고 생태특화 교사들 네 분이 해가지고 정규 교과 과정으로 지금 교육 과정을 매뉴얼 올 12월에는 이 매뉴얼이 완성될 거니까 여러분에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느 학교에서든 어느 지역에서든 그걸 가지고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방과 후나 동아리 활동도 있어요. 몇 개 학교에는.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정규 수업으로 갑시다 해서 교과 연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일주일에 2시간, 3시간씩 해서 곡성군은 생태특화 전문 수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을학교 활동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라남도에서 사업 공모한 마을 공동체 사업도 저희가 같이 함께 하게 돼요. 마을 공동체 사업을 맡게 되니까 저희는 가장 중심에는 아이였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을 만나게 하는데 방점을 찍었어요. 농촌 지역에 우리 곡성군 작년에 4명 태어났던가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 목소리 듣기도 어려운 마을들 많아요. 아까 어떤 마을은 8명인데도 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6명에 할아버지 2분 해가지고 8명인 마을도 있어요.
그런 마을에 우리 아이들이 좀 찾아가주면 얼마나 활력이 돌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꾸려갑니다. 아까 승태텃밭 정원 수업도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연계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 들어간 사업도 있지만 마을의 공동체 맛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는 저희 죽봉면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목사동면에 하늘고라고 하는 공립대안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태텃밭 정원을 해주세요 했는데 다시 몇 평이냐면요. 처음 썼어요. 도대체 거기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쪼개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할 바, 그다음에 교사들하고 할 바, 마을 주민들하고 할 바를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밭을 거기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밭 활동을 하던 한국 아이들은 한국 안에 학교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거는 전라남도에서 1호예요. 그래서 작년에 학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저희 조합원들, 저도 그러고 그 학교 협동조합원 이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어디로 튈지는 모릅니다. 계속 연결하는 거죠. 한국 아이들은 지역 어른들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여기서 농사 지은 것들을 가지고 로컬 장터도 만들어내고 다른 데로 진로 체험까지도 가는 거죠. 이렇게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 대상 받고요. 행안부에서도 시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힘을 받았고요. 2020년도에 마을학교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뭔가 서운하고 부족했던 건 아까 서정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활동가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공모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만 하는데 급급하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를 장기간 기획을 해서 우리 마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들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걸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2018년도부터 고민을 하게 됐고요. 면사무소 직원하고 저희 도서관 활동가들하고 같이 주민자치 공부 모임을 꾸리게 돼요. 그래서 2019년도에 행안부 주민자치 시범 실시사업 공모에다가 저희가 하게 되고 2020년도에 드디어 주민자치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2년 임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9월 26일이면은 2기 주민자치회가 끝나요. 죽봉면 주민자치회는 3기가 이제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50명 정원인데 저희는 54명이 신청을 했고 교육까지 다 이수했어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4명은 떨어졌습니다. 예비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1기는 정말 멋지게 희망을 갖고 멋지게 했고 2기는 조금 좌충우돌 했어요. 근데 3기는 정말 이제는 단단하게 더 재미있게 즐겁게 하자 하면서 지금 열심히 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에 대한 어떤 길찾기였다면 3기는 모든 것들은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분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분과별 여러 사업들을 꾸려내서 그 사업들이 마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마을은 면이죠. 죽봉면 안에서 다채롭게 이루어지면 그게 주민자치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을, 28개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다 모아보자. 그래서 그거는 모든 주민자치회는 할 수 없으니까 복지분과는 괜찮다는 걸 하면서 여러 마을들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문화분과는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마을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적어내면서 한번 찾아보고 복지분과 뭐 이렇게 마을 공동체분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분과분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봉면 주민자치회는
이제는 정말 탄탄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요것들을 이어갔던 분들이 사실은 도서관 활동가들이에요. 도서관 활동가들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주민자치 출범했고 그러니 그냥 도서관에서만 머물지 말자. 그래서 주민자치의 8개 프로그램이 자치 프로그램이 주공면 사람들로 이루어져요. 그 자치 프로그램을 꾸려가는 당사진들, 그 다음에 아까 마을 공동체 강사들, 마을학교 선생님들. 마을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죽곡초등학교하고 하늘고는 주로 방과후를 다른 데는 이렇게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방과후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방과후 선생님들 이런 분들하고 마을 활동가들 처음에 15명이 모여서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조합원들은 28명. 엄청나죠? 근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공면 그 작은 면에서 마을 활동 그리고 문화예술가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도자기 굽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그다음에 체육계, 뭐 예술계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굉장히 든든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협동조합이 설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온 게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라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정말 매력 있는 사업이에요. 면단위 교육문화 돌봄을 함께 책임지게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육문화보다는 돌봄에 많이 치중하게 되는데 저희는 굳이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으려고요. 돌봄의 영역에는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옳다 하면서 아직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까지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저희 조합 설립 장식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함께 두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가장 처음이었어요. 네.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를 꾸려내자 하는 것들은 아마 이제 뒤에서 조금 마을을 돌보기 위해서는 마을을 지원하려면은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대하는 삶의 공동체, 자립하는 마을 돌봄 공동체 이렇게 해서 저희 설립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왔어요. 그동안 있었던 사업들을 축적해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더불어 행복한 자치와 돌봄 공동체다. 이렇게 넣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다 넣었어요. 일단은 행복하고 싶어서 조합원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막 의무적으로 일만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행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의 영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자치만 또 강화하다 보면은 자치 또 이렇게 빠질 수 없는 돌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같이 함께 보자. 그리고 결국에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여기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학교를 우리가 지원해주자. 이렇게 하고 마을 생태계를 조성하자. 마을 자치 구축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자.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학교 영역에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54명에서 33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42명까지 올라갔어요. 도대체 뭘까요? 아무리 해도 지역 안에서 새로 아이들이 태어날 일은 없어요.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사 와서 나오긴 하지만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농촌유학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에서 농촌유학을 더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곡초등학교 농촌유학생이 지금 9명이에요. 이 친구들은 원래는 6개월을 계약하고 와요. 서울에나 광주에 있는 아이들이 죽곡초등학교로 와요. 그래서 6개월 살기로 해갖고 오는데 대부분은 1년 넘게 살고 그 농촌유학으로 오셨던 분들이 아예 귀촌해가지고 정착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또 재미있게 한 게 뒤에 가면 잠깐 얘기할 건데
이 농촌유학 온 팀 중에서 다큐 감독이 또 꽤나 많았어요. 다큐 감독, 뭐 영상 만드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섬진강 마을 영화제도 꾸려버립니다. 정말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고요. 현황이에요. 마을교사, 학부모, 마을활동가 해서 조합원이 26명이죠. 엊그저께 3명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9명이고요. 상근 직원은 3명이고 조합활동가는 23명, 이사는 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권농민 열린도서관이 문화허브로서의 중간 역할을 하고요. 함께 마을학교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고 사회적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마을돌봄 공동체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화요일 날 오후에 5시에 도서관에서 활동가 회의를 해요. 여기 활동가 회의 어떤 분들이 오냐면은 마을학교 담당 선생님, 그다음에 사회적 지역 서비스 공동체 담당 선생님, 도서관 담당 선생님, 거기다 한 분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님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 또 갈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네 분이 항상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협력 회의를 해요. 네트워크 회의인 거죠. 거기서 마을학교 사업에서 마을 공동체하고 묶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사회적 농업에서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재료비나 이런 거 부족한 건 없나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시로 서로 협력해서 묶어내는 거죠. 행정은 안 좋아요. 왜 마을학교 사업에다 갑자기 더 주민자치 걸 갖다 집어넣냐? 그러면 이거 우리 마을학교 사업 아니지 않냐? 왜 마을학교 사업은 아이들을 위한 건데 왜 어른들 것만 있냐? 막 이렇게도 하는데 그냥 웃겨요. 이건 다 마을입니다. 그죠? 같이 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마을에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마을 돌봄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내 중심으로 봅니다. 거기에 옆으로 마을 공동체, 곡성군 마을 공동체 사업하는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저희 축복면에도 여러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그 공동체들이 개별 사업이 아니라 축복면의 모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묶어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자치회가 있어요. 우리 아까 마을학교가 그냥 학교하고 마을하고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을교육 자치회를 꾸려냅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회, 면사무소, 한국마을교육협의회, 주폭초 마을교육협의회, 지역아동센터 마을교육협의회가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마을교육 자치회예요. 여기에서 이제 주폭초등학교 뭐 운동회를 합니다. 그러면 같이 뭘 지원할까요? 이런 식으로 같이 해요. 또 농촌유학 학생들이 왔어요. 여기 부모들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필요한 인력 자원들을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 하늘고는 우리 축복면은 아니지만 왜 들어왔냐면은 인근에 같이 붙어 있고 저희가 필요해요. 하늘고는 국립대안학교인데 여기에 해봄센터라고 하는 게 멋진 게 들어있어요. 우리 면에는 뭐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여기에는 뭐 목공실, 3D 컴퓨터실, 그다음에 바리스타 교실, 제과제빵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협약을 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우리 앞만 들어도 이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하나구나 하나구대로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저희하고 같이 만남으로써 엄청나게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구 아이들은 지역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전국에서 모집해서 오는 아이들과 아이들의 지역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동네라는 생각들이 없는 거죠. 아이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역 주민으로서 마을 주민으로서 수업으로 만나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만남으로써 아이들에게 그런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 거기다 마을 강사들이 수시로 아이들하고 만나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하고 주민자치, 주공명사무소 이렇게 봅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면 되는데 뭐 똑같은 반찬 나눔 얘기하는데 똑같은 반찬 나눔이 아닙니다. 이런 이 팀들하고는 반찬 나눔을 하면서 먹거리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발굴도 하면서 먹거리 취약계층은 단순 먹거리 취약계층만 되는 게 아니죠. 정서적, 정신적, 지체적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일주를 몇 가지로 한번 봤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하는 것들인데요. 먼저 함께 일하기로 볼게요. 여기 갑자기 뚝 뛰어서 산태마을로 넘어갑니다.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요, 농업을 통해서 지역의 약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들의 어떤 존재감을 좀 올려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라 하는 게 사회적 농업이에요. 근데 이런 사회적 농업과 더불어서 지역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농촌 지역은 지역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줘라 하는 게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 중에서 저희가 바라봤던 것이 제일 쉬운 게 저희 동네였어요. 제가 삼태마을에 살고 있고요. 저는 삼태마을 이장박 씨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지원하게 됩니다. 삼태마을은 문안시 직성촌이에요. 그래서 마을에 딱 들어가면은 마을의 제일 넓은 자리가 문화유씨들이 살고 있어요. 넓은 농토를 가지고 제일 큰 이렇게 집터를 가지고 있는 몇 집 안 되는 문화유씨들. 그 중간에 가면은 하만조씨들이 살아요. 그 조씨들은 문화유씨들의 어떤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나름 노릇을 한다던가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문화유씨들하고 맺어진 집들이라던가 아니면 문화유씨들의 소자들이 살고 있는 그 중간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꼭대기 마을에는 타성바지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타성바지들이라 아니면은 그 문화유씨들 집에서 머슴 살던 집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동네가 완전 딱 구분되어 있던 곳이 삼태마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삼태마을 귀농 세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하는 분은 이제 저 아는 분이 들어갔는데 그분 들어갔을 땐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많이 배척하고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게 저희가 들어가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들어갔거든요. 저희는 생태유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 동네 땅을 내 돈 주고 샀지만 이 동네 어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온 이 공동체 문화 비용까지는 우리가 지출하지 않았다. 이 자연 환경과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그 부채는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갚아내면서 살자 하는 것들을 같이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가 말고 시간이 없답니다. 같이 살자 했고요. 그래서 이 마을을 같이 만들어내는데 마을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처음부터 지냈어요. 우리 여기 북곡은 토란이 주산인데 지금 막 토란이 이제 캐거든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 막 밤마다 가서 마실 가서 토란도 따듬어주고 하면서 마을 사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을의 젊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보니까 아까 그 딱 떨어졌던 계급사회 있죠. 거기와 더불어서 마을의 개발회의를 보니까 개발위원회를 보니까 70대 80대 어르신들로만 되어 있어요. 여자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뀌어가요. 우리 마을에 조금 여성들도 들어가야죠. 또 젊은 사람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하면서 개발회의를 운영회로 바꿔내고요. 운영위원회를 연장자와 연소자, 그다음에 남녀 비율, 그다음에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도 넣어서 지금은 비율이 잘 맞춰졌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개발위원회가 이제 운영위원회로 되고 마을의 자치회, 우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마을 자치회를 만들었어요. 삼태마을 자치회.
그리고 삼태마을이 이제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한 게 공유농장을 집어넣습니다. 사회적 농장을 여기다 갖다 넣어요. 이장님이 12다랑인데 800평 땅이 있어요. 제가 밖으로만 보니까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이 땅 내놓을 테니까 갖다 써라 그런 거예요. 잘 됐다 하고 여기를 공유농장으로 했어요. 12다랑이로 쭉 됐고요. 마을에서는 작년부터 하고 매일 점심에 밥을 해 드셔요. 할머니들이 둘씩 셋씩 조를 짜가지고 날마다 밥을 해 드시는데 그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농작물로 식재료를 하기도 하고. 근데 고기나 또 생선은 사 먹어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풍을 심었습니다. 한 번 심으면 5년간 수확만 가능해요. 지금도 수확하는데 어제 저희가 10개 냈는데 10개 해서 24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수입을 내서 고기도 사 먹고 생선도 사 먹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 지금 할매들 일하죠? 여기 머리 하는 할매들이에요. 삼태마을 할매들 최고령부터 여기까지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저희가 여기서 일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87세, 86세, 83세, 작년에는 93세 어르신도 일했는데, 올해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고하셨고, 지금 어르신들 4명이 여기서 일을 해요. 그래서 월 20만 원씩 받아갑니다. 거기다 한 분은, 사회적 약자예요. 우리 동네에 성폭력 사건이 생겼어요. 지역에 귀향한 좀 나쁜 사람이 젊은, 이렇게 경계성 장애가 있는 친구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안에서 같이 해결하려고 변호사를 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근데 여기 농장 와서 일하자. 그래서 할매들이 다독이면서 같이 일을 해요. 그 친구도 20만 원 받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사실은 제가 이것도 또한 마을 돌봄이에요. 이 친구가 그냥 혼자서 끙끙 앓았다면은 아마 이 친구는 그냥 덮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그 문화유씨에 의한 이 폭력들이 비일비재했었대.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다 덮고 넘어갔는데 운영위가 꾸려지면서부터 이모 저 이런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 그럼 얘기해보자 하고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를 개최하는 거죠. 이렇다, 이거 어떡할까? 그러면 우리 장애인권 재단이나 저쪽 다른 쪽으로 연계해서 한번 해결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하고 지금까지 해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판 진행 중인데 이걸 사실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안 알렸어요.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 간에 막 온갖 이야기들이 오가잖아요. 그래서 엊그제는 마을 공론화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재판도 1차 재판이 갔으니까 실은 이렇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어머님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피해자를 돌봐야 되는 거다 하고 얘기해서 지금은 마을 돌봄이 더 한참 일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유농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뭐 큰 돈은 못 벌지만 처음에 저희가 이 800평 중에서 400평만 방풍을 심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이 우리 땅도 한번 해봐요. 시범포로 해봐요 하고 지금 1200평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욕심이 있어요. 삼계마을이 굉장히 깨끗한데 아직도 농약 치고 비료 주면 농사하거든요. 삼계마을을 가고 싶은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방풍은 농약을 치거나 비료를 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삼계마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수익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매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소문 터뜨려요. 아이고 이번에 24만 원 나왔대. 그거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면서 삼계마을이 방풍으로 좀 바꾸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쌀값이 너무 비싸요. 또 공동체 사업비로는 쌀을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결을 하자.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한 집 한 집 한 가만씩 갖다 놓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날마다 38명 이상이 밥을 먹으니까 뭐 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놀고 있는 노는 우리가 같이 공동경작하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1200평을 논을 공동경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논의하고 있죠. 그다음에 마을 목공팀이 들어가서 공유 입막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삼태 마을을 자치 영역을 자립할 수 있는 걸 지원합니다.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가 올해까지 삼태리를 지원할 거고요. 삼태리는 이제 올해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5년 사업이거든요.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마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함께 먹기. 죄송합니다. 함께 먹습니다. 아까 공동체 밥상. 여기에요, 여기 상태마을 공동체 밥상. 그리고 아까 공유농장에서 나온 농산물들을 도서관 앞에 이렇게 공유 냉장고라고 해놔요.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 귀농기 손님들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알아서 돈 넣고 가져갑니다. 오이나 상추 이런 것들요. 그렇게 하고 반찬 나눔을 해요. 반찬 나눔이 우리 게 참 재밌는 게요. 그냥 이렇게 예산 갖다가 뭐 이렇게 반찬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은 아까 공유 냉장고에서 나온 식재료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족한 거는 조건면에 뭐 태원장육반 있고 먼 감자장육반 있고 있어요. 그런 배치를 지원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건면 식당들을 몇 군데 찾아서 함께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3달에 한 번씩 식당들이 지원을 해줘요. 국하고 반찬. 반찬만 주니까 고령의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국이 필요합니다. 안 매운 국과 안 매운 반찬. 그래서 그분들한테 맞는 걸로 저희가 국밥 반찬으로 만들고요. 만들어서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만드는 과정 속에 공동체가 형성돼요. 같이 밥을 해 먹어요. 점심을 그날은 배달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같이 만들어서 나눔을 합니다. 반찬을 나눔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해결을 이렇게 보고 나서 그것을 사후에 협의를 통해서 여기는 이런 지원이 필요해요 하는 것들을 같이 합니다. 또 마을 빵집도 있고요. 함께 먹어요. 그다음에 함께 놉니다.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 마을에 찾아가서 마을 공동체 팀들 중에 뭐 할매들 노래하는 팀들고 여러 팀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또 장구난타 들고 같이 가서 놀아요. 마을에 가서 재미있게 이렇게 같이 어울려 놀아요. 그다음에 토랑토랑 마을 축제도 만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죠. 생태텃밭 정원 수업. 요게 이제 아까 삼캐리 공유농장 중에 제일 아래판을 공유농장 수업 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퍼머컬처를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진강 마을 영화제 따끈따끈합니다. 엊그제 끝났어요. 9월 1일에서 3일까지 저희가 2회였거든요. 올해가 근데 총 인원 1,000명이 넘습니다. 2박 3일간 한 영화마다 100명 가까이 넘게 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같이 갑니다. 협동조합이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관이고요. 주체이고 그다음에 교육희망연대랑 복성군 사회단체들하고 연대해서 미리 만들어내는 영화제입니다. 많이 만든 게 아니라요. 성진강 마을 영화제 있고 움직이면 학교라고 하는 거 복성군뿐만 아니라 남해, 울산, 춘천 또 어디가 있나요? 영광, 뭐 순천 이런 곳들을 서로 네트워크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옮겨다니면서 배움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했던 것들을 확장해내고 있죠. 이런 거는 다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가 공유농장, 홈페리 공유농장에서 방풍 수확하고 있어요. 동조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마지막만 볼게요. 이렇게 좀 얘기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협동조합 또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조합원 개인의 성장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조합원 개인의 성장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거죠. 조건면에 조건면뿐만 아니라 곡성군의 사회적 자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 자립 공동체를 형성한다 해서 마을 자치를 만들어내는 거. 저희 협동조합에서 지금 5개 마을 자치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 자치돌봄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 주민자치를 통해서 실현해 볼 생각이고요. 지속 가능한 주공면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겠죠.
네. 그래서 작지만 큰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 장황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좀 미안해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작은 단위, 어찌 보면 인문 단위의 그것만 얘기할 것 같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큰 기획이 아니라 이제 일상을 살아내는 그 부분이어서 그래서 공감은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평을 많이 넓혀줄 수는 없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저게 있었었는데 우리 앞서서 발표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넓혀주셔가지고 제가 부담이 훨씬 줍니다. 저는 이제 전남 한평군 선불면 북성리 승선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해동한 꿈꾸는 터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2019년도에 저희 이제 지역에 투과정이 왔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 마을에 이 투과정이 왔다는 엄청 큰 거고 중요한 건 세대가 벌써 3세대로 딱 나눠집니다. 아이들 세대, 그 다음에 우리가 청장년, 그 다음에 노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세대가 딱딱딱 이렇게 거의 비율이 똑같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대 간의 통합을 시킬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사 와서 어떻게 정착을 시킬까가 저의 고민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마을이 저희 친정 마을이라서 그래서 또 저희 마을에 있었던 유산을 잘 간직해서 이분들이 안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서 그때 저희의 주제는 뭐냐면 이상이지만 이상으로 살지 말고 일상으로 살아내자 이거에 가치를 뒀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서로 돌보자.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세대 간의 통합을 시키자의 주제를 두었습니다. 주제를 둘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제가 시골 마을을 딱 보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주제일 거예요. 아이들이 스쿨버스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어른들을 모르고 졸업을 타요. 그럼 외지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층들은 주간에 계속 일을 하러 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른들하고 소통이 없이 마을에 주소주의만 두고 있는 거고 어른들은 마을의 모든 문화와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놓지 않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서로 돌보고 어떻게 일상에서 친해지면서 그 간극을 없앨까, 소통을 할까, 편해질까. 사실은 진짜 좋은 마음은 편한 마음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친해지고 편해질까요, 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부분 중에 일상을 살아내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 때 전 세대가 어우러지자. 그러나 중요한 건 청장년층이 안전해야 된다.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 너희들이 뭘 했는데 그게 그래 해봐라 하고 그냥 많은 거 관심이 없는 그게 아니고 또 그게 나중에 표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결국 그 갈등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안전한 참여와 그러면서도 청장년층이 그래 우리가 마을에 가족이 될 때에 그래도 내 한 몸이라나 나의 작은 것이라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스며드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저희의 좀 주 목적이었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때 다행히 알게 된 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마을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고민을 가장 담아내기 좋은 그릇을 저희가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꾸준히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마을 공동체라는 걸 알았고 또 마을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먼저 지금 발표하셨던 김영주 센터장님이나 항상 우리 마을 공동체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어떻게 길을 잡아야 됩니까를 문의하면서 달려왔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서로 돌봄이 알고 보니 또 저희 마을의 미래 속에 저희 마을 이름의 미래 속에 효녀가 아버지 병환을 낳기 위해서 신선한테 기도를 했고 또 그것에 감동해서 약을 줬던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저는 좀 이 부분에 주제를 찾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은 게 뭐냐면 일상에서 찾았기 때문에 잘 놀고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남기고 이게 4년 동안 쭉 단계별로 갔던 것을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놀아야 되는데 저희 아시죠? 마을에 가면 못 갑니다. 정치 1번지입니다. 걸어가면 걸어간다고 뛰어가면 뛰어간다고 혼나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 그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저도 이제는 저희 마을 친정마을 회관이 편해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까 했더니 어른들의 관심은 좀 재밌게 회관에 모였을 때 좀 재밌게 노는 거, 그 다음에 건강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중점에 두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세대 간에 친해질까 해서 젊은이들이 좀 놀이도
구성하고 고민하고 또 실버 체조도 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더니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을 들은 거예요. 어디 가려면 아기들 우리들한테 맡겨놓고 가라. 근데 이 말을 들은 날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말인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이게 진짜 큰 말이에요. 특히 이주해 온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을 식구들로 인식받는 것 같은 느낌에 되게 좀 감동이 있었던 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먹고 프로그램인데요. 한 가정마다 아까 특식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그 특식을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이 마을 공동체를 할 때 좋았던 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였어요. 그래서 결국 자녀들과의 소통이 사라졌고 마을에 그냥 덩그러니 우리 마을 주민들만 있을 때에 명절이 되면 명절이 됐다고 어버이날이 됐으면 어버이날이 됐다고 이제 저희 젊은 축에서도 좀 잘하는 음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열무김치 잘 담는 분이 계셨고 이제 손두부 잘 만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눴더니 결국은 뭐냐면 열무김치를 추석 전에 나눠드릴 때 마을회관에 모였는데 그때 우리 어른이 뭐라고 그때 했냐면 우리한테 기대 주셨어요. 어떤 기대 말이냐고 우리 요양원에 보내지 말아라. 우리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눠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해서 우리 요양원에 보내지 말아라. 우리 소원이 이 마을에서 살다가 마을에서 죽는 것이 꿈이다라고 우리한테 딱 기대어지는데 그 기대어진 포인트가 내가 더 가족이 됐다라는 친근함, 그 다음에 또 기대어진 포인트가 우리의 비전이 된 거예요. 결국 어른들의 꿈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꿈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이 마을에서 털을 내리고 편안하게 살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잘 먹고 프로그램이 좀 저희들한테 힘을 주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배우고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마을을 모른다겠죠. 한 파티에서 아이들한테 그때 했던 게 우리 마을 어른들 아는 거 이름 적고 나이 몇 세고 어떻게 사시고 좋아하는 거는 뭘고 막 그랬던.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집을 그리면서 그 집 걔는 그 집 어른들 닮았더라. 소품도 막 이런 것까지 좀 찾는 좀 그런 부분이었고 또 코로나 때 이런 게 활성화되니까 어땠냐면 정말 코로나 때 제일 안전한 곳이 마을이구나. 결국 그래서 거기서 공동 육아와 놀이 그래서 코로나 때 아이들 코로나 불러도록 우리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던 한 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었을 때 우리 청장년들은 이제 계속 선진지 견학을 다녔습니다. 쭉 지금 앞에서 하셨던 분들이 그 내노라는 곳을 저희가 다니되 갔다 와서 항상 우리 마을에 맞는 건 뭘까? 너무 이상이 높으면 패스. 이제 하고 그러면서도 그 가치는 우리가 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을 했고 스토리텔링 교육을 제가 좀 받았는데 되게 좀 도움이 됐어요. 어떠한 가치, 그리고 우리 마을이 가야 할 방향들, 그게 좀 우리 내면에 좀 우리 마을 식구들 속에 갇혀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데 좀 주요했었기 때문에 어떻든 이러한 잘 배우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거 뭐냐면 결국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일을 하면 꼭 그 부분을 질문하게 되는 그 감각을 키우게 되고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보물이 있지? 우리 마을에 있는 것으로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 말고 우리 마을에 있는 것들로 하려고 해보자. 그런 좀 눈높이가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남기고 프로그램을 이제 보니 그때 여기 공기빛깔을 하다 보면 이게 자연이 나와요. 우리 마을의 유산이 뭘까? 뭐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을을 봤더니 이제 제가 불목걸이 살거든요. 한 번도 불목걸이 이름의 뜻을 몰랐어요. 마을 공동체 하면서 아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지역은 도자기를 만드는 흙이 있어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자가 양재기 마을에 그러면 저희 마을은 이제 그 경계선상에 그 과도기 때 있었던 바로 군청자기를 만들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불목골은 계속 불이 끊이지 않고 가마 불이 켜졌던 마을이기 때문에 이제 불목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이제 어떤 분청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라코타 타일을 만들어서 우리 어른들 만나서 인터뷰했었잖아요. 그걸 그림으로도 그리고 타일로도 만들고 액자로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또 나중에는 방학이 되면 우리 마을 출신의 선배들이 같이 와서 3일 1조 돼서 어른들의 모습을 통으로 입체로 만들고 그 집에 갖다 드리고 근데 이제 여기 이게 또 귀했던 게 뭐냐면 명절에 가족들이 왔을 때 내 어머니를 담아내고 내 아버지를 담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했다고 하니까 지역에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아들보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을의 그 범위가 더 이렇게 넓혀지는 계기가 바로 여기서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고 이걸 빚을 때마다 우리 애들 제가 잘 좋아하는 표현 마음이 간질간질했다고 마음이 간질간질했대요. 그거 뭔가 빚인데 막 간질간질했대. 그래서 그게 결국 우리 애들에게 이 마을에서의 자아 정체성, 이 지역에 대한 자아 정체성이 생기는 자리였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을에 대한 역사의 이해였고 마을 사람들에 대한 그 이해가 되었던 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와, 잘 남기고 프로그램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짜자잔 우리가 시작과 새싹을 지나면서 이제 이 말을 듣게 된 거죠. 아그들 될 거 얼른 와라. 조그만 밥상만 차려도 전화해서 얼른 와라. 이제 이것이 돼서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마을 가족을 살아냅니다. 그럼 이제 2022년이 돼서 열매 단계, 작년에 열매 단계가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명명을 합니다. 이름을 짓죠. 이제 뭐라고 했냐.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거기까지를 맡고 우리 마을 빛깔을 담은 영역별로 돌봄 브랜딩을 좀 해보자. 아까 우리가 어떤 거에 모토를 두고 했냐면 서로 돌보면서 간극을 없애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영역별로 좀 이제는 이제 전문화를 만들자. 왜냐면 한 사람이 감당을 하거나 누구한테 몰리면 번아웃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공동체는 할 수 없다고 이제 저희들도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옹골진 돌봄 마을 브랜딩 이렇게 그죠? 어떻든 저희가 공동체를 하면서 마주대했던 문제들, 마주대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대안을 살아내보자. 그럼 대체 어떻게? 그러면 조금 더 그 발전된 모습을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죽기 위해 떠나는 마을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까 그 영역 잘 놀고 먹고 배우고 남기고의 영역을 한층 더 심화해보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웰빙 어떻게 같이 그 나이 들어가는 것에 잘 나이 들어가는 것에 또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제 풀어나가는 장으로 영역별 활동가를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승선발이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불면으로 좀 넓혀서 우리들의 활동 속에 함께 먹는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노는 것 정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좀 영역 좀 면 단위로 이제 이웃을 만나기 시작하죠. 활동가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저희가 느꼈던 게 뭐냐면 각 영역으로 활동가들이 나눠지더라도 한 명만 의존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아웃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명 이상의 그래도 활동가들은 발굴하자. 이제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이거에 갔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도 이 부분을 아시는 거죠. 자유롭게 협의하고 창의적인 도전 활동에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좀 공간이 없어서 항상 개인 집에 모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왜냐하면 마을 공동당에 아직 노인 회장 어르신이 키를 안 주세요. 놓기로 바꾸자 해도 안 바꿔요. 그분한테 말씀을 하고 허락을 받고 키를 열기를 되게 바라셔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걸 존중하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을 그 경동당의 수건 사업에서 하수도 작업도 해드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좀 고쳐놨어요. 한편에서는 그렇죠. 고맙다고도 하도 안 하는 일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여기서 이 부분을 배워서 유연함을 배우자. 어차피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으시니 언젠가는 우리가 이걸 이용한다. 그러니까 한치랑도 않게 우리는 계속 도전하고 투자하자.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이제 좀 유연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놀고 창작소라고 이제 해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게 뭐냐면 언제까지 뭐 어떤 사업에 의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익히자. 그래서 우리끼리 있을 때 바른 자세, 바른 걷기, 그 다음에 노래 4분의 3박자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율동, 또 4분의 4박자가 나오면 그것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율동, 그거를 좀 개발하자 해서 이제 저희가 갔어요. 근데 어른들끼리도 어떤 마을이냐면 마을 떠나지 않으려면 같이 익히고 같이 운동하고 건강해 우리 잘 산다가 이제 식구들 머릿속에 딱 이렇게 박혔어요. 그래서 내 몸의 건강한 습관을 익히자 해서 저희가 잘 먹고 창작소에서 그 부분을 감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잘 먹고 창작소에서는 했던 게 뭐냐면 아까처럼 우리 마을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승선마을을 보니 들판이 있고 산이 있고 가까이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문화가 좀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그 향토 음식을 좀 발굴해서 그것이 하다 보니 우리가 좀 상품화를 만들 나중에 우리가 또 그게 우리의 소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했고 요럴 때 누가 자문을 제일 많이 주셨냐 역시 이 음식을 잘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제일 저희들한테 많은 자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 잘 먹고 창작소를 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씨어들도 고마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 맛깔난 마을 반찬을 지금 우리 상업 아이템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깻잎 장아찌와 우리 지역에 나고 있는 짱어와의 조합, 그 다음에 또 우리 토화젓과 또 육류와의 조합 지금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잠깐 쉬고 있지만 여전히 이것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잡고 있습니다. 가장 쉽고 우리 마을만의 것이어서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잘 배우고 창작소에서는 제가 작년에 너무 비했던 게 뭐냐면 여기 출신의 대학생들이 와서 방학 때 같이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우리가 잘 배워서 마을의 브랜드도 만들고 이건 공기빛깔 속에 나온 거죠. 로고도 만들고 했어야 될 때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가 좀 이 고민을 해줬으면 해서 같이 배웠고 같이 선진지에 갔고 뭐 인사동도 가고 공예박물관도 가고 하면서 어떻게 굿즈를 개발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같이 고민을 했더니 여기서도 우리 청년들이 뭐라 하냐면 나중에 나오지만 잘 배우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도 여기 이렇게 함께한 자리에서 결국 우리의 마을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저희가 지향하는 공동체성을 같이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제 잘 배우고라겠지만 사실 잘 남기고 오더라고요. 잘 남기고 창작도 했던 게 다양한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면 도자기는 도자기인데 다양한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소원을 빚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도전했던 게 세라믹 주얼리. 그 도자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얼리를 만드는 거 한번 도전해봤고요. 그리고 어떻든 이 지역에 정말 바느질을 잘하신 분이 계셨는데 결국 그분의 손녀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한복을 만들고 또 의상을 만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우리 마을 창산나무 밑에서 놀았던 추억들을 이제 도자기에 빚어가면서 결국은 전 세대가 활동하게 되고 이전에 살아내셨던 분들의 그 얼까지도 우리가 좀 담아냈던 그 창작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남긴 거는 바로 이 지도입니다. 여러 명이 한 6명의 아이들이 각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군유산의 왕건의 역사가 함께 군유산에 잠깐 머물렀던 그 역사, 그 다음에 그 효녀의 기도, 그 다음에 어느 마을의 그 집의 고양이 막 이런 것을 담아내서 보았던 것들을 이제 캐릭터화했고 이 지도를 만들었고 저희도 이제 아이들하고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만들어진 그 디자인이 결국 기본 일러스트가 돼서 우리가 어떤 굿즈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담아낼 수 있는 기본 캐릭터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해보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은 곳이 있다니 제일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지만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하고 좀 자긍심을 느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동체 한 4년을 하고 저희가 변화된 것들을 본다면 첫 번째 모이쇼 그럼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래요. 우리 진아가 모이라 하면 떡 하나 더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 결국 저희들은 약간 사회적 자본이 강화된다고 했잖아요. 공동체에서 서로 돌보고 이렇게 나갔던 시절 속에 결국 저희들의 사회적 자본인 정이 저희에게 생겨서 어려울 때 좀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여기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땅을 사기 시작하고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터를 더 이제 비전 있게 나아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망이 확장됐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뜻을 나누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이웃들이 늘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치와 관심의 변화죠.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함께 잘 나이 들어갈까? 어떻게 또 청년들은 참여시킬까? 이런 부분을 하고 행동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저는 가치인 것 같아요. 이제는 대안을 우리 입에서 말했으면 참여해요. 그 삶에 참여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을 공동체는 뭡니까? 우리가 그 대안적인 삶을 논했던 것을 실천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장소가 됐다라는 거, 그 장이 됐다는 게 지금 우리 마을 공동체가 저희들한테 준 재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니네요. 올해 저희가 쉬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에 저희들한테 좀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은 뭐냐면 어르신들이 편찮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 속에 사진에 담겨있는 어른 중에 어떤 한 분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우리 마을은 참 묘한 이 지역이 왜 저희들이 또 귀하냐면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과 같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어른들이 우리 지역을. 왜냐하면 차도 없고 농기계도 없어요. 그냥 농법 돈 주고 쓰면 되지 아직 굳이 내가 갚지 않는 그러나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 젊은이들이 모시고 나가서 지금 소풍도 다니는데 어른들의 마음 그거죠.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래서 어른들은 또 그 작은 자원이 없던 마을에서 공동체성으로 똘똘 뭉쳐져서 살아갔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죠. 죽음이 아까운 내 귀한 내 친구들, 내 사람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뭐냐면 홍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사갖고 와서 그날 홍어 파티. 내장탕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 내장탕 누구네 집은 거기서 먹었다 하더라 그러면 사갖고 와서 또 같이 먹고 저희가 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추억을 만드는 2023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은 그런 것도 하나 잠시 멈출 속에 조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 혹시 이제 우리 거지만 여러분들도 맞닿을 수 있어서 한번 논하는 건 잠시 멈출 때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차분히 우리 현장을 둘러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 항상 마을 공동체를 할 때는 공동체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청장년층들이 마이너스 재정이 났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에 대해 보다도 지금 얼른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마이너스를 메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대로 존중해 드렸어요. 존중하고 지금 갑니다. 모두의 같이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유 있는 사람들만의 활동이라고 보여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어찌 보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또 우리는 그 남은 자로서 내 몫을 또 감당해주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지금 고민 중에 하나는 중간지원센터가 등장하니까 좀 공동체에 좀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까 다행히 설명을 듣고 가서 제가 이제는 가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지원센터가 등장해서 좋았어요. 하지만 식구들은 어떻게 느끼시냐면 우리를 지도한 것 같다. 자꾸 우리를 동원한 것 같다. 성과를 내라고 하는 것 같다. 권위적이다. 결국 작은 구청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중간자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있는 구성원들에게 그 티가 나지 않게 공동체는 잘 유지되되 그렇지만 중간지원센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티 안 나게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지금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저희 활동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셔서 올해 잠깐 멈추기를 잘했다라는 지점이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바른 인식을 갖고 아니다, 지원해준다. 그 다음에 참여로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이 필요하고 요거 단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어르신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업보다는 공동체성에 우리가 좀 맞추고 있는 그 부분을 가면서 결국 마을 가족으로 살아내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은퇴주로 투과정에 집을 지어서 저희 마을에 이주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이 저희들에게. 그리고 도시 친구들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자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늙어갔구나. 어떻게 하면 누구랑 재밌게 늙을구나. 이제 이렇게. 그래서 땅 좀 사달라고 지금 막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저희 청장년층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투잡을 어떻게 뛸거나 이제 고민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지난달 따끈따끈 20대 경상도 진주시에서 저희 마을로 청년이 하나 이주해서 와서 저희가 또 정주 여건 만들어주고 지금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서로 돌봄이나 마을 돌봄이 더 구체화되고 진행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석사 과정을 밟아서 가정 전문 간호사 배출했고요. 그다음에 방문 간호사 배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봄 영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쉬고 있지만 전문 과정 저희가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말한다. 곧 끝난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우리랑 놀아줘서 고맙다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아서 말 공동체를 하면서 저희한테 어른들이 당부를 했습니다. 뭐라고 당부를 하냐? 90세 어르신이거든요. 이번에 학교 근데 그 90세 어르신 뭘 하냐면 살아보니까 마을이 좋으면 내가 살기 좋더라. 이거는 이 어르신만 말한 게 아니야. 우리 저희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지? 내가 좋으면 결국 뭐 하더라? 마을이 좋아지더라. 조금 더 유연하게 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젊은이들과 대학생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 속에 우리 아이들이 저희도 잘 배우겠다고. 그래서 서로 돌봄이란 결국 저희도 살고 싶은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점에서 좀 저희에게 남은 여기 지역에 있는 자로서 좀 책임감이 생겼던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 꿈꾸는 터전은 서로 돌보고 가족되는 마을로 고민하고 또 대안을 살아내는 그 행보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내용들 조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돌봄이라고 하면 이제 돌봄 공동체가 나오는 순간 많은 사람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서 있었지. 그 생활은 사실은 서로 돌봄이에요. 서로 돌봄이 바로 공동체. 그래서 사람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을 돌봄은 다른 복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끝까지 눈처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